우리가 전에 여기 폐업은 공부하신 분은 우리 한 학기 동안 폐업은만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폐업은 이론을 우리가 3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이긴 하지만 어쩌면 한 학기 공부한 것보다 이번에 지난주 오늘하고 다음 주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폐업을 공부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른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컴패러티브 사이코애널리시스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폐업의 이론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건 폐업의 원저를 가지고 폐업의 논문을 계속 읽어갔는데 그 폐업의 이론 자체가 점차적으로 발달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이론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여러 편의 아주 주옥 같은 논문을 썼는데 첫 번째 논문, 두 번째 논문, 세 번째, 네 번째 논문 다가 계속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미묘한 변화를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기 힘든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 어떤 그린버그하고 스테판 미첼이 쓴 이 책이 이런 이분 얘기들이 다 맞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명하게 비교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글들을 읽으시고 폐업연을 읽는 경우에는 훨씬 폐업연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비교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는 그 당시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비교 정신분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들이 우리가 다음 학기까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돼요. 처음 제가 공부할 때 대상관계 이론을 제가 1년 오늘 대상관계 여기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뉴욕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일한 대상관계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대상관계 이론만을 배우는 과정을 클리니션으로서의 대상관계 이론을 소화하는 과정을 제가 1년을 했는데 그때 공부를 1년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발달 이론. 폐업에어는 정서 발달을 타자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관계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방해받게 되면 그를 보상하려는 내적 관계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내적 세계가 분열된다. 바로 여기서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정서 발달 과정의 세부 사항 중 일부는 특히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조건들에 대한 내용은 폐업에어의 각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헤어베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정서 발달은 몇 단계를 거친다. 플라인의 자리 개념과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단계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헤어베인의 정서 발달 단계들은 잇따른 신체적 성감대의 성숙이 아니라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성숙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 변화해가는 것은 본능적으로 긴장이 일어나는 신체 부분이 아니라 타자들과 맺는 관계의 성질과 내용이다. 폐업회원의 연쇄적인 정서 발달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즉, 최초의 유아적 의존 단계, 과도기적 중간 단계, 그리고 그가 성숙한 의존이라 부르는 마지막 성숙의 단계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유아적 의존 단계, 과도기적 중간 단계, 성숙의 단계. 중간 단계는 이 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상적 발달이란 본질적으로 유아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에서 성인의 상호적인 관계로 발달해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간 단계에서 핵심적 요소는 분리 과정이다. 폐업에어는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네. 폐업의 발달 이론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론인데
보통 여러분들 익숙한 인간 발달 이론은 여러분들 마가렛 말레 이론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어떤 폐업원보다 훨씬 뒤에 나온 이론이긴 하지만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오티스틱 그러니까 정상 노멀 오티스틱 단계로부터 심바이오시스를 거쳐서 분리 개별에 된다는 분리 개별화 단계 이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 아이가 피지컬리 태어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태어나지만 심리적인 탄생은 약 3년 정도 걸려야 심리적인 탄생이 이루어진다. 분리 개별화된 인격으로서 탄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마가렛 말론 이론이라고 한다면 또 프로이드가 봤던 심리성적 이론은 초기에 구강기 단계로부터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재기, 그리고 생기기, 성기기, 이런 단계에도 처음에 프로이드 이론 자체도 많이 변화가 생겼죠. 처음에는 단순히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이런 단계로 구별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점차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로 발달 이론을 전개시켰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굉장히 사이코섹슈얼한 쪽에서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마가렛 말러는 분리 개별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죠. 근데 여기 폐변의 이론 속에 유아적 의존 단계로부터 과도기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의존 단계로 간다. 그래서 어떠면 여기서 디펜던스라는 것이 벗어나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가 어떤 발달 단계인데,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어떤 신체 발달 단계, 신체적 성감대의 성숙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어떤 발달,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아가 타인과 자기나 자아라고 하는 것, 폐업변의 이고는 어떤 면에서는 셀프에 가까워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보통 얘기하는 셀프에 가까운 개념인데, 어쨌든 자아나 자기가 다른 대상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점차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얘기. 유아적인 의존적인 어떤 관계 맺는 방식으로부터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뮤추얼 디펜던스 단계, 상호 의존 단계는, 그래서 성숙한 의존이라고 머추어 디펜던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우선 생물학적인 이런 발달 이론이 아니죠. 또 하나는 그냥 디펜던스가 중심, 디펜던스로부터 인디펜던스로 나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봤던 어떤 마가렛 말레 이론과도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디펜던스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유아적인 디펜던스로부터 성숙한 디펜던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디펜던스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쩌면 이거 우리 동양적인 어떤 성숙하고도 같은 개념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사람인 줄 알았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기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관계로 봤다고 하는 거죠. 리레이션이죠. 그래서 페어벤이 본 이고는, 프로이드는 이고가 처음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이드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드의 표면으로부터 이고가 나중에 외부 세계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조절자 입장에서 이고가 나중에 생겨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고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처음부터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태어났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페어벤이 보는 견해는 처음부터 우리는 온전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지만 이고가 성숙하기 전에는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유아적인 의존적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유아적 의존성으로부터 점차 조금씩 멀어지면서 과도기를 거쳐 나중에는 성숙한 의존 관계로 간다.
그래서 성숙한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가 마치 우리가 이 서양의 어떤 아이의 양육 방법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마가렛 말러가 얘기하는 인디펜던스를 향해 가는 과정, 어떻게 해서 분리 개별화해서 독립된 사람이 됨으로써 이게 성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무시한 독립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폐하변의 얘기가 더 심층적인 발달 이론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립을 얘기하는 게 고립이 아니라 관계가 건강한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성숙한 관계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바뀐다. 이런 의미로 성숙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걸 정신분석적 이론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의 성숙 그리고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폐허변의 이론이 굉장히 탁월한 이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의존성을 온전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평생 우리가 의존하면서 사는데 그 의존이 얼마나 성숙한 의존이냐. 성숙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와 내가 평등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내 인격도 존중받는 관계가 성숙한 관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서적으로 서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폐허변을 저는 폐허변의 발달 이론이 굉장히 실제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느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나누고 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교수님, 그 마가렛 말러의 심리적 독립 문제가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 주로 인디펜던스 중심으로 설명이 되죠. 대부분 관계 이론이 분리 개별화를 돼서 이제 그 자객적 단계로부터 대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독립함으로써 독립한 인격이 된다 하는 쪽에서 마가렛 말러도 성숙한 디펜던스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숙에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아직도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개념에 더 중점이 있지 않나요? 용어에 갇혀서 사실은 그냥 용어 자체를, 그 의미를 그냥 그렇게 암기처럼 생각해 봤는데, 사실 3세까지 아이가 유아적인 의존에서 엄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어떤 거지? 독립? 그렇다고 신살짜리가 엄마를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그래도 엄마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한다. 뭐 이것이 이게 독립도 단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뭔가 좀 거기서 애매했는데, 이게 성숙이라는 건강한 의존으로 간다는 관계가 발달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니까 훨씬 나은데. 그래서 어떤 발달 이론이 마가렛 말러 그 얘기들이 점점 익스팬드해서 점점 우리가 분리 개별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3세 때 분리 개별화가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춘기 때도 분리 개별화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죠.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이런 과정 속에서 분리 개별화가 점점 더 완성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우리의 인사이트의 한 벽이 독립이라는 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독립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독립은 뭐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성숙한 의존이라고 할까요? 성숙한 의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격이 독립성을 쟁취해야 되죠. 독립한 인격끼리의 의존을 성숙한 의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이제 독립했다가 자기 혼자의 세계에 갇혀버린 스키주의도 환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그렇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독립된 그런 상태가 인격끼리 서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 아, 건설적으로 의존하면서, 특히 정서적으로 그렇죠. 의존하면서 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하고 관계도 이렇게 이런 시야로 본다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아주 심리적 독립에 대해서 뜻밖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돼서 참 뜻있는 수업인데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양의 굉장히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성숙한 의존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점은 프랙티컬리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죠. 사실 이렇게 대상관계든 뭐든 정신분석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어떤 개념화했던 것들, 그게 이제 좀 비어있던 것들, 그러니까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더 오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인식을 좀 확장시키는 데도 한계를 갖겠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인식, 이렇게 독립에 대한, 심리적 독립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훨씬 더 폭넓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갖고 있던 저의 잘못된 개념을 깨고 새롭게 알아가는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이 더 걸림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자오한이라고 너무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게 자꾸 깨지는 경험을. 우리 그 다음으로 가면서 얘기 나누죠. 폐허 배우는 초기 몇 개월 동안의 유아의 심리 상태를 어머니와 융합된 경험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20년 후 마가렛 말러의 연구와 공통된 입장이다. 폐허 배우는 유아가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은 어머니와 전적으로 융합되었던 출생 이전의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아가 자신의 환경 자체이자 경험의 세계인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폐허 배어는 유아가 이 시기 동안에 타자들과 접촉하는 관계의 방식을 1차적 동일시라고 부른다. 그는 이 용어를 주체와 분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이기도 집중이라고 정의한다. 어머니와 융합하려는 경향은 유아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의존성과 무력함으로부터 기인한다. 유아는 어머니의 존재와 돌봄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관계 방식들, 즉 빨기, 취하기, 흡입하기 등을 통하여 어머니와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고전적 이론가들은 생후 수개월 동안 유아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자신에게 보내는 1차적 자기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폐허 배어는 이 시기에 유아가 어머니와 전적으로 융합된 상태, 즉 대상과 동일시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유아는 처음부터 타자들과 강렬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 유아가 대상들과 맺는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타자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폐허 배어는 정서적으로 완전한 발달을 이룬 건강한 상태를 성숙한 의존이라 불렀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유아와는 달리 건강한 성인은 정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유아가 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의존은 항상 다른 대상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조건부 의존이다. 성숙한 의존은 분화된 개인은 분화된 대상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와 강조점이 받는 것에서 주는 것과 관계의 강조점이 받는 것에서 주는 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바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건 유아적인 의존 관계에서의 사랑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과 동일시 상태에서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니까 아이는 엄마로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그것이 허용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준다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성숙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 개념에서 어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러브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그냥 취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존적이라고 할 때 어떤 패러시틱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몸의 기생충을 패러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의존적 관계를 보통 아이들에게서는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대상과의 관계를 항상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대상에게 자기가 줄 게 있고 대상과 뭘 주고받는다는 개념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관계 강조점을 받는 것에서 주는 것,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언제 설명했을지 모르겠어요. 성 이나시오라는 분이 500여 년 전에 썼던 개념이에요. 그분의 영신수련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이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는 어떤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컨템플레이션인데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랑은 무엇인가에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개념을 어떤 영신수련이라는 이 영성 훈련 교재에 500여 년 전에 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지금 폐하변의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관계에서 강조되는 것이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얘기가 영성적인 접근과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결국 만난다고 하는 것을 이런 쪽에서 또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페어베어는 성계기적 단계의 성을 성인의 친밀함을 위한 기초로서가 아니라 친밀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로 간주한다. 이상적인 건강한 성인은 현실에서 다른 인간들과 접촉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리비도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 대상들을 향한 보상적 애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페어베어는 그와 같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한다.